자, 52번 문제에서 B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안에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주면 좋겠다. 같아도 된다 안 된다는 나중에 이야기고 일단 일반적으로 맞아떨어지는 이런 느낌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포함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일단 이런 식으로 되면 좋겠다. 이런 무난하게 포함관계가 성립이 되고 만약에 A-1이 -1이랑 똑같아지면 원래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A-1이 만약에 -1이랑 똑같으면은 이렇게 색칠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하얀색이 노란색을 포함할 수 없게 된다. -1인 지점이 이 흰색에는 없는데 노란색에는 있기 때문에 포함할 수가 없게 돼서 얘랑 같아지면은 우리는 A라는 집합을 B라는 집합이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같으면 안 되는구나. 여기도 같은 이유겠죠. 여기도 같은 이유로 얘가 얘랑 같아진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얘는 2를 가지는데 밖에 있는 얘는 2가 없으니까 포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같다는 것까지는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얘가 일로 넘어가면 A가 0보다 크고 얘가 일로 넘어가면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정수 A라고 했으니까 이쪽에서는 이걸 만족할 수가 없다. 그 다음 여기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했을 때 A-1이랑 A+1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무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A-1이 3보다는 커야 하고 A+1이 7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무난하게 모양을 잡아놓은 다음에 만약에 A-1이 3이랑 똑같다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흰색이 3을 포함하면서 가고 안에 들어있는 A-1도 포함을 하면서 간다면 내가 흰색이 노란색을 포함 못 시키는 것은 없다.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노란색이 가지고 있는 걸 흰색이 가지고 있으면 포함관계가 성립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여기서는 같아도 되는 거죠. 같은 이유. 그래서 얘가 여기로 넘어가면 A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 넘어가면은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A 값은 4, 5, 6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또 보면 아시겠지만 집합을 집합으로만 푸는 문제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이리저리 섞었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다음 60번 A와 서로소인 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서로소라는 건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A와 B는 서로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집합은 3과 4가 들어있지 않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집합은 3과 4가 없는 1하고 2로 만들어지는 집합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니네 이거 한번 구해보세요. 서로소가 아닌 집합 A와 서로소가 아닌 집합에게 쓰는 몇 개인가?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A와 서로소가 아닌 집합은 이제 A라는 집합이 3, 4니까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집합이 뭐 집합 X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공집합이 아니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집합 X를 만드는 패턴이 3이 들어가고 4가 안 들어가거나 3이 안 들어가고 4가 들어가거나 3이랑 4가 둘 다 들어가거나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일단은 3, 4랑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은 아니란 말이죠. 얘는 3이 겹치고 얘는 4가 겹치고 얘는 둘 다 겹치고 그래서 공집합이 아니니까 얘네들은 내가 미리 세팅을 해두고 일단 1, 2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또 집합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가 4개, 얘도 4개, 얘도 4개. 괜찮습니까? 그래서 총 12개가 서로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요. 68번.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드모르간을 써가지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아 여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여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A 교집합 B 같은 경우에는 6의 배수도 되고 9의 배수도 되니까 여기는 6과 9의 공배수라서 18의 배수 됐죠. 그래서 100 이하의 18의 배수는 몇 개입니다? 네, 5개? 그래서 5개. 그럼 5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바깥쪽에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는지는 관심 없다. 내가 원하는 건 이 교집합의 반대쪽이기 때문에 반대쪽은 이 5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원하는 거다.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5번 자 시키는 대로 해보기. 자 일단 여기에서 보면은 A라는 집합이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1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1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강제로 1을 가지고 있으면 강제로 2분의 1도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근데 이 멘트가 나타나는 순간 또 2분의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분모분자에다가 2를 곱하면 3분의 2 이렇게 되겠지. 또 3분의 2라는 원소를 강제로 가지게 된다. 3분의 1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돼서 분모분자에다 3을 곱하면 5분의 3을 가지게 된다. 이 패턴이 무한히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집합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1, 2분의 1, 3분의 2, 5분의 3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한 개만 더 해볼까? 5분의 3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되니까 얼마야? 8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8분의 5까지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모양이 좀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냐면 얘가 위로 올라가고 합이 밑으로 가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3분의 2 가지나요? 가지죠. 그 다음에 요렇게 되면 이거 가집니까? 이거 위로 올라가고 합이 밑으로 간다고 그랬죠? 가지고 맞는 거. 자 그러면 Z는 뭐야? Z는 정수집합이네. 자 정수집합이랑 A랑 교집합을 하면 1이 있습니까? 1만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 절대로 또 다른 정수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나와 있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보고 새로운 원소를 찾아내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3을 어떤 A라는 집합이 가지고 있을 때 집합 A를 구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합 A 한번 구해보세요. 집합 A를 한번 구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자 이걸 만족하는 집합의 이해 개수를 구하죠. 그거 한번 해보세요. 자, 위에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m과 n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m과 n이 달라야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m도 3이고 n도 3이어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 멘트 때문에 6도 a가 가지게 되는 거죠. 요 멘트 때문에 9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섞든 뭐 이렇게 섞든 요 두 개로 하든 m과 n을 알아서 선택을 하면 12도 가지게 돼요. 요거랑 요 멘트 하나로 계속 여러 가지 원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3의 배수 집합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원소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죠. 그래서 내가 직접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1을 만약에 가지면 6도 가져야 돼. 그래서 이 멘트는 뭐냐면 1이랑 6을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1을 가지고 싶으면 6도 같이 넣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를 넣으면 5를 같이 가져야 되고 3을 넣으면 4를 같이 가져야 되는 거죠. 4를 넣었을 때는 이 멘트랑 같은 말이 되고 5를 넣었을 때는 이 멘트랑 같은 말이 되고 6을 넣었을 때 이 멘트랑 같은 말이 되고 7부터는 가질 수가 없죠.
7을 갖는 순간 0을 가져야 되는데 0은 자연수 집합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세트, 이게 세트, 이게 세트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걸 다 꼭 다 가지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합 A를 이제 만들어 줄 때 이걸 넣겠냐 안 넣겠냐, 이걸 넣겠냐 안 넣겠냐, 이걸 넣겠냐 안 넣겠냐로 생각을 해서 2의 세제곱은 8 이런 식으로 집합의 개수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조건이 있는 집합은 니네가 어떤 식으로든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76번.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올 때 니네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냐면 집합 X의 원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래서 원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A와 X를 교집합을 했을 때 X가 된다라는 건 X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냥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X가 가질 원소는 1, 2, 3, 4 이외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1, 2, 3, 4만 가질 수 있다. 원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 차집합 B는 3, 4가 겹치니까 이게 1, 2죠. 1, 2와 X를 합집합했는데 X가 됐다? 이 말은 뭐냐면 X는 1, 2를 갖고 있다. 1, 2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X를 합집합을 했을 때 새로운 원소 없이 그냥 X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 X는 1, 2를 갖고 있으면서 얘네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1, 2, 3, 4 중에 1, 2 넣어놓고 3과 4는 넣었다 뺐다 하면서 집합 X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할 수 있겠죠? 여기 3, 4 넣었다 뺐다 하는 건 니네가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79번. 자, 분배 법칙이나 드모르간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모양을 보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드모르간 같은 경우에는 좀 모양이 되게 쉽게 보여요. 왜냐하면 가로로 묶여있고 밖에 여집합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분배 법칙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볼 줄은 알아야 되는데 같은 게 보이면 무조건 그냥 분배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에서 드모르간을 쓰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은 게 보이죠 여기. 그래서 이 분배 법칙을 썼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전개하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식을 간단하게 하는 경우로 보통 분배 법칙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쓰 약간 인수분해 같은 느낌이지. 그래서 묶어주는 느낌으로. 그래서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을 정리할 수 있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을 정리해주면 얘를 분배를 해서 이런 식의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자, 근데 A의 여집합이랑 A랑 교집합을 했을 때는 겹치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공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교집합의 공집합, 예를 들어서 A 합집합의 공집합, A 교집합의 전체 집합, A 교집합의 합집합의 전체 집합.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죠. 그죠? 이런 것들은 그냥 보면은 어떤 의미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다. 교집합이랑 교집합을 하면 당연히 겹치는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얘가 원소가 없는데. 그러니까 결과값이 공집합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우지 않고 니네가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흡수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런 것들 흡수법칙. A랑 공집합이랑 합집합을 하면 새로 추가되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A가 그대로 나온 거다. 이런 것들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거 뭐 약간 마플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식으로 생긴 게 한 20몇 개 쫙 나오는데 거기에서 외울 건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보고 이해만 되면 된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집합이에요. A의 여집합이랑 A는 겹치는 원소가 없다. A가 아닌 거. A. 당연히 겹치는 건 없겠죠. 얘가 공집합이니까 B의 여집합의 합집합, 공집합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또 B의 여집합이겠죠. 이 상태에서 앞에 요게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집합의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배웠죠. 됐습니까? A 차집합 B라는 거는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쓴다. 그러니까 A 차집합 B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A 합집합 B에서 B를 뺀다. 이렇게 써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A 뭐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써도 괜찮고 뭐 A에서 A 교집합 B를 뺀다. 이렇게 써도 괜찮고 뭐 모양을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이야기하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얘와 얘는 계속 쓰이기 때문에 얘를 따로 외우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모르간이라든지 아니면 분배 법칙에서 차집합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차집합을 그냥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분배 법칙을 쓴다거나 드모르간을 쓴다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얘는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만 외우세요. 얘만.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쓸 수 있다. 나머지는 이제 또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죠. 자, 뭐를 할 거냐면 자, 86번 89번 90번 그 다음에 92번 93번 99번 102번 104번 103번 일단 거기까지만 아니 116번도 하고요. 116번도 하고 거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풀어봅시다.
프린트 오하지 할 수 있어요. 왜요? 못 갖고 왔는데 뭔가 얘기하기 좀 그래가지고. 뽑고 있다가 주고 와라.
남은 문제도 풀어라. 어차피 다 숙제인데.
자, 봅시다. 86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교집합의 여집합을 이용해서 A 합집합 B의 차집합 A 교집합. 얘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오히려 더 편하죠. 왜냐하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이 부분을 원하는 거다. 그래서 이 숫자를 채워 넣는데 우리가 A 교집합 B 부분을 먼저 채우고 3하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이 공간이랑 이 공간을 구별을 해요. 그래서 각각의 공간의 숫자를 정확하게 채울 수 있을 때만 채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의 원수가 20개야. 그런데 내가 교집합의 원수를 잘 모르겠어. 그럼 여기에 20개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공간 안에 하나의 공간 안에 몇 개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할 수 있을 때만 숫자를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3하고 5 채우고 나면 여기가 1, 4, 8 여기가 5, 6, 7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1, 4, 8, 5, 6, 7 이렇게 더하면 된다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89번. 자, 89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A 차집합 B가 A다. 이 말은 A와 B가 서로소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푸는 게 좀 좋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좀 좋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에 각각의 영역을 이제 공간에 이름을 붙여서 이제 채워 놓는 거죠. 1번 공간, 2번 공간, 3번 공간 이렇게 해놓고 이제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다. A랑 B랑 겹치는 영역은 없으니까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포함관계 성립하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B 차집합에 있는 3번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B의 여집합이 1번, 2번을 뜻하는 거죠. A는 2번 공간을 뜻하는 거고 포함관계가 성립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푸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요. 다음 90번 어디가 색칠되어 있니? 뭐가 색칠이 이렇게 보완이 되어 있냐? 이거 뭐야? 숫자가 뭐 이렇게 써져 있니? (1번) (2번) (5번의) 합집합이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되나 보죠? 자, 그래서 여기 90번 같은 경우에는 색칠된 영역이 이쪽이랑 바깥에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색칠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색칠된 부분을 찾는 방법은 없어요. 공식 같은 게 없어. 그래서 1번부터 하나하나 그냥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5번이 답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니네 찍기 실력이 조금 필요한 겁니다. 5번부터 출발을 하거나 3번부터 출발을 하거나 어떻게든 출발을 해서 내가 원하는 영역이 나올 때까지 공간을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거 아닐까? 문제에서 이도한 바가 이걸려나?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이거 C를 바깥쪽에다 넣을까?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교집합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A 차집합의 B 합집합 C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어느 공간이냐면 여기를 뜻하는 겁니다. A에서 B와 C 합집합을 뺀 부분이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이상하게 나와 있네. 일단 이거 안 되는 거는 빼고 3번하고 4번만 먼저 한번 해봅시다. 3번하고 4번은 제대로 식이 나와 있으니까 3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뜻하는 거죠. A 합집합 B를 뺀 거니까 C에서 여기를 뜻하는 거니까 아니다. 그 다음 4번 얘 같은 경우에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이야기했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여기 이렇게 공간을 그냥 숫자로 써줄게. 이렇게 8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1, 2, 3, 4, 5, 6, 7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1, 8입니다. 1, 8. 여기는 1번 영역과 8번 영역, C는 4, 5, 7,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색칠하라 그러면 이거네 답이.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4번 찾는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는 방법 말고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공간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시고, 공간을 찾아가는 연습을 할 때 방금 했던 것처럼 각 공간에다가 숫자를 채워놓고 어느 영역인지를 그냥 직접 찾으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자, 90명 학생을 대상으로 버스는 44, 지하철은 36, 모두 이용하지 않고 통학한 학생은 24.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기가 버스, 여기가 지하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2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 여기를 버스를 A라고 하고 지하철을 B라고 했을 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90에서 빼는 거니까 66이려나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A 합집합 B를 만드는 방법이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랑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면 되겠지. 버스는 44, 그 다음에 지하철은 36, 여기는 66, 이거 합치면은 80, 그래서 여기는 14, 여기가 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14를 채우고 나면 여기는 30, 합쳐서 44가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지하철은 36명이라고 했으니 여기 2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를 채우고 버스와 지하철 중 하나만 이용해서 통학하는 학생, 버스만 이용하거나 지하철만 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자, 다음 93번. 자, 30명의 학생 중에 경주는 13명, 제주도는 19명, 두 장소를 모두 희망하는 학생은 A명.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모양을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경주, 여기는 제주도. 만약에 겹치지 않았다. 경주를 좋아하는 학생과 제주도를 좋아하는 학생이 만약에 겹치지 않았다면 이런 패턴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전체 반 학생 수가 30명이라고 그랬는데 겹치지 않으면 32명이니까 오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교집합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몇 명이 겹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거죠. 근데 겹쳐야 되는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거를 니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렇다. 이렇게 하면 31명이죠. 그래도 오류가 생겼지. 이렇게 하면 모양이 딱 맞죠? 아, 여기서부터 오류는 안 생기는구나. 우리는 생각을 한 겁니다. 교집합이 늘어날수록 합집합이 줄어드는구나. 괜찮습니까? 우리는 전체의 개수가 교집합이 늘수록 이거의 합집합, 경주 합집합, 제주도 이 값은 경주 교집합 제주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줄어든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 2명은 겹쳐야 오류가 없다 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없도록 모양을 만들었는데 교집합이 2명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은 총 29명이니까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학생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여기의 숫자를 차근차근 늘려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바깥에 2면이 생기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내가 차곡차곡 교집합 부분을 늘려나갈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최대 몇 명까지 늘릴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본 거죠. 최대값은.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경주를 희망하는 13명이 제주도도 다 좋아하면은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열아홉 명이니까 11명. 둘 다 싫어하는 사람이 11명. 이런 식의 모양이 만들어져도 오류는 없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제주도를 희망하는 학생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이게 울타리이기 때문에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제주도를 좋아한다는 의미예요. 알겠죠? 이거는 제주도만 좋아하는 거. 이거는 제주도를 좋아하는 거. 이거는 경주만 좋아하는 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스타일까지도 모양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교집합의 최소는 우리가 오류가 나지 않는 최소의 형태, 이때가 오류가 나지 않는 교집합의 최소였죠. 그래서 최소값은 2, 최대값은 14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모양을 니네가 직접 이렇게 늘려거나 줄여가면서 모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A 차집합 B에 147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A 차집합 B가 147이 되려면 얘가 여기여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은 두 가지죠. A가 4고 2A-1이 7이 되겠느냐, 아니면 A가 7이고 2A-1이 4가 되겠느냐. 일단 이 상황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모양을 잡아보면 이거는 A 값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오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안 된다. 실제로 이거는 되죠. 그래서 A 자리에다가 4를 넣어보면 이렇게 집합 A가 만들어지고 집합 B는 2, 6 이렇게 집합 B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A 차집합 B가 147이 된다.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이렇게 되죠. 자, 다음 자, 여기 102번은 그냥 이거 만들어라, 분배 법칙을 해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분배 법칙을 하면 A 합집합 B의 교집합 A 합집합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와 얘의 교집합을 구해라 라는 거였고, 근데 동시에 만족하는 게 B랑 D 두 개 있죠. 그래서 집합 B, D 이런 식으로 된다. 다음 103번 마찬가지. 우리는 이걸 보고 대칭차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B가 빠졌네. 우리는 이걸 대칭차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칭차집합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호로 어떤 집합을 유도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시키는 대로 유도를 다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시키는 대로 다 식을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A에서 공집합을 뺀다? 겹치는 원수를 빼는 건데 겹치는 원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A 이렇게 될 거고, 공집합에서 A를 뺀다? 마찬가지로 겹치는 원수 없죠? 그냥 그대로 공집합 해서 A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공집합, 공집합 결과물은 공집합. 다음
A와 A의 여집합은 겹치는 원소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소기 때문에 차집합을 하면은 A가 그대로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A와 A가 아닌 거를 전체를 합쳐라 그러면 전체 집합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포함이 될 것이다. 다음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A에서 전체 집합을 빼는 건데 전체 집합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이기 때문에 A의 원소가 전부 다 겹칠 거다. 그래서 공집합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면은 A가 아닌 것만 남기 때문에 A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결과물은 A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공집합, 차집합의 전체 집합, 전체 집합, 차집합의 공집합. 공집합에서 차집합을 하면 무조건 그냥 공집합이겠죠. 전체 집합에서 뺄 거 없잖아. 전체 집합. 이거 합집합을 하면 전체 집합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에서 니네가 외울 만한 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냥 합집합이 뭔지 교집합이 뭔지 이런 정의만 제대로 외우고 드모르간이랑 분배 법칙을 정확하게 외운 다음 나머지는 그냥 할 수 있죠. 이게 A 합집합 B의 원소를 계산하는 공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외우고 있으면 좋기는 해요. 근데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을 니네 중학교 때도 초등학교 때도 사실 다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50 이하의 자연수가 있는데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냐 하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2의 배수 개수 계산하고 3의 배수 개수를 계산한 다음에 6의 배수 뺐잖아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 공식을 억지로 외우는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충분히 니네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B 합집합, C에 관한 공식이 긴 게 하나 있는데 그 공식을 니네가 외운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는 그 공식을 쓸 수 없도록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 공식은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고 하지만 알면 좀 쉬운 문제를 쉽게 풀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 104번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전개를 하면은 분배 법칙 이렇게. 그래서 A 교집합 B가 8의 약수 1, 2, 4, 8. 그 다음에 A 교집합 C는 10 이하의 짝수 2, 4, 6, 8, 10. 이거를 합집합해라. 그러면 1, 2, 4, 6, 8, 10. 이런 식으로 집합의 원소를 이야기할 수 있다. 자, 다음. 여기. 116번. 자, 다음을 간단하게 하세요. 자, 다음을 간단하게 하세요에서는 분배 법칙을 주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분배 법칙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면 좋겠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분배 법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지 않나?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드모르간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교집합 B와 합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A 교집합 B가 어느 공간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닌 거랑 전부 다 합치면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좋아요. 자, 다음 여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분배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A A 합집합에 A의 여집합 D에서 이렇게 분배한 느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드모르간 써주면 B의 여집합에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것도 분배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B의 여집합 이렇게 써주면은 이제 C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의 교집합, C 합집합의 C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 집합이죠.
이것도 얘가 전체 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전체 집합이랑 B랑 교집합을 하면 B가 남을 거고요. B의 여집합이랑 전체 집합이랑 교집합을 하면 B의 여집합이 남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나간다. 그래서 드모르간이랑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만드는 거 따라야 한다. 자, 그래서 집합에서는 이제 뭐 디테일하게 더 이야기할 만한 건 딱히 없어요. 어려운 문제들은 니네가 문장을 이해 못해서 식을 못 만들어내는 거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을 쭉 다 숙제로 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책 볼까요? 내신 기출 우수문항 이쪽에 있는 문제 몇 개 골라서 하고 이제 문제 푸시간 주겠습니다. 아, 2번 2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7번 그 다음에 10번 그 다음에 9번도 하세요. 그 다음에 14번 이제 이거는 좀 색칠된 게 보이네. 그 다음에 17번 그 다음에 22번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